어떤 원자가 기체 상태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는데 일단 고체보다는 액체가 에너지가 많아요. 그죠? 액체보다는 또 기체가 에너지가 좀 많습니다. 그 가장 에너지가 많은 기체 상태가 스타트예요. 기체 상태의 어떤 원자를 준비하고 그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도 다른 상태보다는 좀 에너지가 많을 거 아니야? 걔한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자, 전자가 원자 핵한테서 도망가지 못하고 전자가 이렇게 원자 핵한테서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를 도는 이유가 뭐야? 얘가 얘를 잡아당기니까 그렇잖아, 혹시. 못 도망가요. 근데 얘한테 에너지를 살살 공급하는 거야. 어떻게 도망가라고. 떼어내. 전자를 떼어내려면 저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를 떼어내려면 문제.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에너지를 빼내야 돼? 공급해야 됩니다. 전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거야. 야, 이거 가지고 좀 탈출 좀 해! 막 공급하는 거야. 전자한테 에너지를 막 공급하면은 전자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탈출하는 거야. 그때 얘가 탈출했을 때 내가 에너지를 얼마 넣어줬나 계산해봤더니 1000줄만큼의 에너지를 넣어줬어. 그랬더니 탈출했어. 그치? 그때 요 에너지가 뭐다? 얘를 띄어내면 얘는 뭐가 돼? 양이온이잖아. 양이온. 이온. 양이온이야. 중요한 건 양이온. 전자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양이온입니다. 즉 양이온이 될 때 전자가 떨어져 나가려면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때 투입해주는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준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온 에너지. 이온으로 만드는 건 두 가지가 있잖아.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무슨 이온 만들 때? 양이온 만들 때를 의미합니다. 양이온 만들 때를 의미하는 거야. 양이온 만들 때 전자한테 넣어주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됐나요? 근데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 안 되겠지. 그래서 묶음 단위 몇 개? 1몰. 1몰계의 원자를 준비하고 그 중에서 1몰계의 전자를 떼어낼 때 들어가는 에너지. 그래야지 어느 정도 에너지 값이 이만큼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1몰, 1몰이라는 숫자를 써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기체 상태의 원자한테 에너지를 넣어줬더니 전자가 떨어져 나왔네요. 얘는 이온이 되었는데 양이온 된 거 보이죠? 그때 넣어주는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투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체크. 항상 양의 값이야.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넣을 때는 플러스로 이렇게 막 넣어주는 거니까 플러스 양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혹시라도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우가 있다면 걔는 음의 값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짠, 봅시다. 예를 볼게요. 얘는 지금 나트륨입니다. 나트륨한테서 원자가 전자 하나가 있는데 얘가 지금 되게 불안해요. 엄청 불안한데 여기를 돌고 있고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있어. 뭐가 부족해서? 에너지가 부족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때 이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인가 봤더니 495kJ이 필요해. 1몰계를 떼어낸다면. 똑같은 녀석이 1몰계가 있다면. 자, 어쨌든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495를 넣어줬더니 전자가 떨어져 나와서 나트륨 플러스 양이온이 되었습니다. 그때 넣어준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얼마다? 495kJ/몰이다 라고 써줍니다. 단위를 꼭 써줘야 돼. kJ/몰. 에너지니까 줄인데 1000줄이 1kJ이죠? 1000줄은 1kJ이라고 표현하니까 kJ이라는 용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키로란 말 뜻은 1000을 의미합니다. 키로, 1000. 1000kg. 자, 그럼 나머지 너무 쉽죠? 봐봐. 당연히
원자 핵하고 전자 사이 인력이 커. 엄청 세게 잡아당기고 있어. 걔를 떼내야 돼. 이온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야겠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이온 에너지는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또 어떤 녀석은 에너지를 요만큼만 주는데 훅 나와, 전자가. 되게 쉽게 전자가 튀어나오지. 그지? 얘는 양이온 만들기가 엄청 쉬운 녀석이네. 이온 에너지가 작아. 이온 에너지가 작다는 말은 적은 에너지만 넣어도 전자가 튀어나온다. 이 얘기죠. 자, 정리하면 이온 에너지가 작은 물질일수록 양이온 만들기가 쉽다. 맞아요? 양이온 만들기가 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작은 원소일수록 나와있죠? 이온 에너지가 작은 원소라면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양이온 되기가 쉬울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접목하면 접목하면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당연히 유효액 전하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운데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긴 힘이 점점 세지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커지지 않을까? 맞죠?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질 테니까 그 전자를 떼어내려면 더 힘들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봐. 리튬부터 네온까지가 2주기잖아. 2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입니다.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대체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모습 보이죠? 대체로 커지죠. 3주기도 마찬가지야. 3주기도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커지는 거 보이죠? 커집니다. 방금 했던 그 이유 때문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니까 이온 에너지도 커질 것이다. 그 논리에 맞춰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외적인 구간이 존재한다는 거야. 여기 베릴륨과 붕소, 질소와 산소,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인과 황. 이게 어디냐면은 1족, 2족. 여기 A 구간과 B 구간인데 A 구간은 2족과 13족 사이에 첫 번째 예외 구간이 나타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거야. 대체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 에너지가 증가해야 하는데 2족과 13족 사이에 예외적인 구간이 존재하고요. B 같은 경우는 질소와 산소니까 15족과 16족이죠? 15족과 16족 사이에서도 또 예외 구간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 이유는 오비탈의 개념이 접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비탈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이제 오비탈 개념을 접목을 시켜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해봅시다. 자,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2족과 13족, 15족과 16족. 2족과 13족 먼저 볼게요. 2족과 13족은 왜 예외 구간이 나타나냐? 전자를 떼어낼 거야, 지금부터. 전자를 떼어내는데 2족에 해당하는 4번 베릴륨과 5번 붕소를 한번 예를 들 거야. 베릴륨은 전자가 4개가 있고요. 붕소는 5개 있죠. 전자를 오비탈에 채울 건데 1s에 2개를 채우고요.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2s에 2개를 채우면 끝납니다. 그죠? 하지만 붕소는 어때요? 붕소는 1s 2개, 2s 2개, 2p에 하나 채울 수밖에 없죠. 전자를 떼어낸다라는 것은 얘는 이전자를 떼어낼 수밖에 없고요. 얘는 이전자를 떼어내야 됩니다.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 얘가 더 힘들어요. 왜? P 오비탈은 S오비탈보다 에너지가 일단 많죠. 에너지가 많은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걔한테는 에너지를 조금만 넣어도 쉽게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에너지가 많은 오비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유효액 전하가 큼에도 불구하고 5번이 유효액 전하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자를 떼어내는 건 오히려 쉽다. 왜?
얘는 s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야 하지만 얘는 p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이미 높아져 있는 오비탈로부터 전자를 떼어내기 때문입니다. 자, 15족, 16족은 왜 예외 구간이 있나 볼게요. 질소와 산소입니다. 질소는 원자번호 7번, 산소는 8번이죠. 전자 7개, 전자 8개를 채울 건데 7개를 1s2, 2s2, epx, yz 하나 탕탕탕 넣으면 되겠죠. 그죠? 7개 채워지죠. 산소는 어때요? 산소는 2개, 2개, 탕탕탕, 나머지 하나를 어딘가에는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얘는 이 전자를 떼어낸다고 친다면 얘는 어디 떼어내요? 이 녀석을 떼어내야 됩니다. 자, 똑같은 EP라고 하는 같은 에너지를 가진 녀석, 같은 에너지를 가진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어낼 건데 중요한 건 얘는 홀전자의 전자를 떼어내는 거고 얘는 같이 들어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거잖아. 어떤 게 더 떼어내기 쉬울까요? 쉬운 건 얘가 더 쉽습니다. 왜? 이 전자가 도와줘. 떼어내려고 제가 밀어드릴게요. 반발력으로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발력으로 가져가세요! 밀어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쉽게 이 전자를 떼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혼자 있잖아. 혼자 있으니까 누가 밀어주지 못하지. 전자가 밀어주지 못하니까 얘는 떼어내기가 오히려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온 에너지가 더 크고 얘는 이온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유액 전하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온 에너지는 더 작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키워드는 반발력이죠. 전자끼리 밀어내는 반발력 때문에 얘는 좀 더 떼어내기가 더 쉽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게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걸 약간 응용한 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밑에 그림 봐. 어디 보자. 이거 볼게요. 이 녀석은요, 이름이 뭐냐면 1차 껍질에 전자 2개. 여기 안 써있죠? 안 써있지만 전자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죠? 전자 2개, 8개, 2개. 12개네. 마그네슘이네. 12번입니다. 마그네슘인데 여기서 전자를 떼어낼 거야. 전자를 떼어낼 겁니다. 첫 번째 떼어내는 전자는 얘를 떼어낼게요. 이때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가 738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738은 옆에 있는 요 전자 있죠? 얘가 반발력으로 좀 밀어지니까 조금 수월하게 떼어낸 겁니다. 얘 하나를 떼어내고 그 다음 거 얘를 떼어낼 건데 얘. 그 다음은 너야! 그 다음 거를 떼어낼 때는 문제. 지금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는 738이 필요했는데 이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는 이온화 에너지가 더 들어갈까요? 아니면 덜 들어갈까요? 정답, 더 들어갑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첫 번째를 떼어낼 때는 얘가 도와주니까 좀 쉽게 뗄 수 있지만 얘가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는 혼자 남아있죠. 얘를 떼어내는 건 좀 더 어렵다. 그래서 봐봐. 1451이 필요합니다. 1451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 2번 전자를 떼어냈어. 그 다음 떼어낼 건 뭐야? 얘 떼어내면 껍질이 사라집니다. 그죠? 껍질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 다음 걸 떼어내는 거니까 하나 더 보자. 3번 전자를 할게요. 2번에서 1400 필요한데 3번을 떼내려면요. 유효액 전하가 훨씬 커지죠. 원자핵 사이의 거리, 원자핵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니까 얘를 떼어내는 거 엄청 힘들어진다는 거야. 껍질이 사라지면서 그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체크해볼게요. 얼마? 7733이 필요해요. 그 다음 거 떼내는 거. 이렇게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제1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 합쳐서 순차적으로 떼어낸 이온화 에너지죠.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이 값을 쭉 보다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얼마 증가했어? 한 700 증가했어. 700. 한 700 증가했죠. 700.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얼마 증가했어? 6300 증가했죠? 말도 안 되게 확 증가했죠? 이건 뭘 의미한다? 아, 껍질 안쪽 거 뺐구나. 엄청 힘든 거 뺐구나. 그럼 두 개까지는 수월하게 뺀 셈이네. 세 번째부터가 어렵네. 뭔 뜻이야? 원자과 전자가 두 개였네. 그치? 원자과 전자가 두 개였다는 사실을 이 값을 통해서 추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표를 볼게요. 이 표입니다. 표만 보고 이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를 알아내는 문제예요. 봐봐. A라는 원소입니다. 얘가 뭔지 전혀 몰라, 혹시. 근데 제1 이온 에너지, E1, 제2 이온 에너지, 제3, 제4를 주고서요. 제1은 496, 제2가 4560, 꽤 많이 증가했죠? 그 다음 볼게요. 4500, 6900, 여기서 여기 올 때 훨씬 많이 꼈죠? 아, 얘는 여기서 껍질이 하나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엇보다 1쪽 원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쪽이구나. 여기다 2000, 3000밖에 안 증가하잖아. 여기는 4000 증가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너무 많이 확 증가하니까 1쪽이구나. 즉 원자과 전자가 한 개짜리인 녀석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B는 어때요? B는 738, 1400, 700밖에 안 증가했네? 7700, 갑자기 6000 증가했죠? 여기는 3000밖에 안 증가했죠? 여기서 확 증가했네. 원자과 전자가 몇 개? 두 개였구나. 그지? 2족인 걸 알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C도 볼게. C는 578, 1800, 1300 증가했네요. 2700, 한 900밖에 안 증가했네요. 그죠? 여기는 11,000, 와 갑자기 8,000 증가했죠. 여기는 여기서 껍질 하나가 사라진 거네요. 세 개의 전자를 떼어내고 네 번째에서 그랬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 즉 13족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와있죠? A는 원자과 전자 하나, 두 개, 밑에는 3개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분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풀어야 될 문제가 그래서 첫 번째, A, B, C 중에서 가장 양이온 되기 쉬운 건 누구냐? 이거 못 찾는 거야. 가장 양이온 되기 쉬운 건 뭐냐? 제1 이온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아주 작은 에너지만 투입해도 금방 전자 떼어낼 수 있는 거. 요거만 비교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얘죠. 이거 제일 작은 에너지를 넣어도 전자를 떼어낼 수 있죠? 답은 A입니다. A가 첫 번째 답이 되겠네요. A가 답이에요. 두 번째, C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구하세요. 얘는 여기까지만 떨어지면은 모든 전자가 마지막 껍질에 있는 3개의 전자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겠네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 요거를 다 더하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탕탕탕 넣어주면은 드디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전자 배치가 되겠네요. 이 3개를 더하면 됩니다. 3개 더해서 답을 써주면 됩니다. 근데 E1, E2, E3 썼으니까 이거 뭐라 쓰면 돼? E1 더하기, E2 더하기, E3입니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숫자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답 나왔나요? 맞죠? 위 나왔죠? A. 근데 일본에서 이거 제1 이유가 있지만 혹시 양이온 된다는 건 전자 하나만 떨어져도 양이온이잖아. 전자 하나만 떨어져도 양이온이니까 양이온 되기 쉬운 거 찾아라 그러면 그냥 전자 하나를 떼어내기 제일 쉬운 거 찾으면 돼요. 제1 이온 에너지만 비교해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내용 정리 끝이에요. 할만하죠?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기본